광주와 전남 지역에 모레까지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풍까지 전망돼 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16 재선거에서 혁신당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지방선거 민주당 입지자들은 비명행사 시즌2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정규 시즌에서 우승한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는 기록 사냥에 나섭니다. 김도영과 양현종, 정혜영까지 남은 6경기에서 어떤 기록들이 쏟아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평화의 중재자가 돼달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폭염을 끝내는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최고 120mm를 더 뿌리겠는데요. 특히 열대 저압부로 바뀐 플라산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며 주말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푹푹 찌던 도심을 식혀주는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니까 그래도 좀 그 막 더울 때보다 좀 더 시원해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좋기도 했습니다, 진짜. 수확을 앞두고 생육에 차질을 빚던 고구마도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7월 말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번 비로 인해서 수확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며 가을 폭염도 끝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내린 강수량은 순천 161mm를 최고로 장흥 123, 강진 77, 광주 62mm입니다. 한때 장흥과 순천 등의 시간당 40에서 70mm의 비가 쏟아지며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비는 일요일인 22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열대 저압부로 바뀐 태풍 플라산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며 주말 오후와 밤 사이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레까지 내릴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 30에서 80mm, 남해안은 120mm입니다. 저압부의 영향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남해안은 120mm 이상, 그 밖에 광주와 전남은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에서 밤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은 5도에서 6도가량 떨어져 폭염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평년보다는 여전히 2도가량 높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오늘 새벽 장흥에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집중호우에 광주와 전남에서는 피해 신고가 38건 접수됐습니다. 새벽 4시 20분에는 완도군 완도읍에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오르면서 일대가 통제됐고 낮 12시 5분에는 구례군 구례읍에 한 폐차장에서 빗물이 넘치면서 폐유가 도로로 유출됐습니다. 또 낮 12시 반쯤 구례읍의 한 빌라에서 주차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10월 16일 재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조국 혁신당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비명행사 시즌2를 막기 위해 혁신당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현길 기자입니다. 지난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비명 행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대척점에 서거나 가깝지 않은 경우 경선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최근 민주당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경선에 뛰었던 장현 후보도 사퇴당했다는 표현까지 쓰며 민주당 경선 과정의 불투명성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현 후보는 조국 혁신당에 입당해 민주당 후보 등과 경쟁하며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쟁에 뛰어들어 더 좋은 인물, 더 좋은 정책으로 더 좋은 경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후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호남 지역 유력 정치인들은 내심 조국 혁신당의 선전을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 지역 정치인은 조국 혁신당이 성과를 내야 민주당이 정신 차린다며 다음 선거에서 무리한 컷오프 방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당원도 조국 혁신당이라는 대안이 있어야 지역위원장들의 경선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차기 대선에서는 민주당과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 호남의 정통 지지층들의 변심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도 이번 재보궐선거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안도걸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고 여론조사 독려와 후보 홍보 목적으로 전화를 돌리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안 의원과 사촌동생 등 총 17명을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안 의원이 경선 운동방법 위반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경찰은 또 총선 과정에 법정 선거비용 상한선인 1억 9천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 지출한 박균택 의원의 회계 책임자도 송치했습니다. 7년 만에 정규 시즌에서 우승한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는 기록 사냥에 나섭니다. 40홈런 40도루를 노리는 김도영과 10시즌 연속 170이닝에 도전하는 양현종, 26년 만에 구원왕 타이틀 획득을 앞둔 정혜영까지 남은 6경기에서 어떤 기록들이 쏟아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역시 슈퍼스타 김도영의 40홈런, 40도루 달성 여부입니다. KBO 최초로 월간 10홈런, 10도루라는 신기록을 달성한 김도영은 지난달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국내 타자 최초 40홈런, 40도루 수립까지 홈런은 3개, 도루는 단 1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도 위대한 도전에 나선 김도영을 1번 타자로 파격 배치하는 등 전폭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대를 하는 것 같아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금 지금 감도 조금 올라온 것 같아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팬들 땀시 살아야. 대투수 양현종도 대기록 수립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5선발 중 유일하게 홀로 남아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양현종은 다음 등판에서 3과 3분의 2이닝만 더 던지면 KBO 최초 10시즌 연속 170이닝을 달성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2021년을 제외하고 지난 2014년부터 매 시즌 170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해온 투수는 사실 한국에서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구 팬들을 위해서 하신 모습 너무 감사하고 우승까지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30세이브로 시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혜영은 사실상 구원왕을 예약했습니다. 정혜영이 세이브 1위를 지킨다면 타이거즈 선수로서는 지난 1998년에 이어 26년 만에 구원왕을 거머쥐게 됩니다.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한국 시리즈 직행을 확정지은 기아는 남은 6경기 동안 대기록 사냥에 나섭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가 오늘 전남개발공사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위탁 운영을 맡은 주거복지센터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모집과 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고흥과 보성, 진도, 신안 등 4개 군의 사업 부지가 확정돼 오는 2026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틀째 광주 전남에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 전남에서도 현 정부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전남 평화회의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을 반민족적 처사라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드러내면서 그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렸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 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 구도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며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 외교로 평화의 길을 찾고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북미 대화가 추진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대적 대북 정책을 고수하다간 이른바 패싱당할 수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어제 광주 평화회의에서 남북 대화를 촉구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로는 현실성이 없다며 강대강 기조의 전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대중 정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광주를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순환사를 다룬 연구 사행수 김대중을 관람한 뒤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광주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민주화도 없었고 김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IMF 극복도 없었을 것이라며 광주와 김 전 대통령에게 빚진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자신이 주도해 설립한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이 실용주의와 반기득권 등 김 전 대통령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고흥에서는 분청 사기를 소재로 한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행사가 매일 펼쳐지고 있는데요. 수많은 국내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미디어 아트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분청 사기의 매력도 전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작품들 박송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색의 도형이 만들어내는 빛이 분청 사기에 쏟아지며 화려한 무늬를 입힙니다. 애플에서 처음으로 협업을 요청한 국내 미디어 아티스트 빠키의 작품입니다. 손짓을 따라 파도가 일어나는 테이블 위에서 분청 사기에 담아 즐기는 연잎차는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도자기를 전시한 이명균 도예 작가가 참여한 전시로 딱딱한 전시 속 분청 사기가 아닌 일상에 녹아든 분청 사기의 매력을 전합니다. 현대인들이 좀 시각적이면서도 또 그 촉감을 도자기의 촉감을 좀 입술에 닿는다든지 하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린 야외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공연들도 인기입니다. 가마터에서는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식을 연출했던 윤재호 작가의 레이저쇼가 매일 밤 펼쳐집니다. 국가유산이 좀 더 이렇게 화려하고 점점 퍼져나가게끔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마치 이제 이 모든 기운들이 관람객들한테 뻗쳐나가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박물관 외벽을 활용해 한눈에 다 담기지 않는 웅장한 미디어 파사드에서는 디즈니와 협업하는 국내 대표 작곡가 오은하 작곡가의 노래에 맞춰 과거 도공들의 열정이 그려집니다. 양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도공의 장인 정신이나 도자기의 신성함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될 때는 좀 국악기를 써서 음악으로 조금 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서포트하고자 했습니다. 국내 신진 미디어 아트 작가와 연출가들이 총출동한 국내 유산 미디어 아트 고흥 분청사기 요지는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 북구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도시재생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북구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는 오늘 용봉동 전남대 5.18 사적지 1호에서 주민 공동체가 참여하는 무대 공연과 마을 창업자들이 생산한 물품과 먹거리를 선보이는 2024 북구 도시재생 다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문희 북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도약하는 변화와 성과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앞으로 북구가 도시재생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장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와 교육, 주거와 문화 등 사회 서비스 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광주 사회서비스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일상을 주제로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사회 서비스 7대 분야 90여 개 부스가 마련돼 광주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밖에 정책 포럼과 수어 배우기 등 시민 참여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흙살리기 박람회가 전남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오늘부터 3일 동안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흙을 살리고 미래를 구하는 구례로 탄소 저장 공간으로서의 흙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흙길을 걸으며 흙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포토존과 생태 농업형 기업관 등이 마련됐고 흙을 주제로 한 학술 행사도 진행됩니다. 광주 일대 원룸을 돌며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20대가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서구와 남구, 동구 일대 원룸 10여 곳을 돌며 소화전에 낮게 포장한 필로폰을 두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